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태광산업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게 무려 1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1조 5천억? 이 발표와 또 이를 둘러싼 시장의 좀 싸늘한 반응입니다. 화장품, 에너지, 부동산 개발까지 진출하겠다면서 연말까지 1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죠.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래 성장을 위해서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회사 측도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이나 섬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걸 타개하기 위한 좀 절박한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사업 구조를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는데도 시장은 정작 냉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서 태광산업 투자 발표 그 이면과 시장의 의구심, 그 배경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신뢰 문제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회의적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아, 과거 경험이요? 네. 불과 한 2년 전이죠. 2022년 12월에 앞으로 10년간 무려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10조 원이요? 와. 10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그 계획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실제 집행된 금액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없군요. 네. 당시에도 이게 혹시 오너 사면을 염두에 둔 그냥 보여주기식 발표 아니냐, 이런 뒷말도 좀 있었고요. 네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산업 환경이 변하고 업황이 안 좋아서 투자 시기 같은 걸 조율 중이다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 그렇군요. 이런 과거 이력 때문에 이번 발표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불신이 이미 깔려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 자금 중 일부를 그 교환사채, EB라고 하죠. 이걸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논란에 확 불이 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해서 한 3,200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타였습니다. 결정타였다? 네.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죠. 트러스톤 쪽에서는 이걸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 그리고 정부의 주주 보호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가처분 소송까지 예고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 핵심은 태광산업의 재무 상태가 사실 굉장히 탄탄하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굳이? 그렇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현금성 자산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요. 최근에 그 SK 브로드밴드 지분 매각 대금 이것 또한 9천억 원 들어왔죠. 네. 근데 부채는 88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1조 원대로 추정되는 성수동 부지 같은 부동산 자산까지 생각하면 굳이 왜 EB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충분한 현금이 있는데 왜 굳이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는 EB 발행 카드를 꺼냈냐. 바로 이 점이 의혹을 더 키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장은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 이 EB 발행 논란에 더 주목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1% 넘게 그냥 뚝 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뢰가 한번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아도 일단 의심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증권가에서도 투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의지 이런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은 이 조단위 투자라는 아주 큰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거에 비슷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전력, 그리고 이번에 좀 불투명해 보이는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충분한 내부 유보금도 있고 또 자산 매각 대금도 확보했는데 굳이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한 점, 이 점이 결정적으로 시장의 의구심을 키웠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금 조달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주주를 얼마나 중시하는 경영을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약속과 또 지켜지지 않는 약속 사이에서 시장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이 시장과 주주들에게
아,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단순한 발표나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을 넘어서서 그 진정성을 검증 가능하게 보여줄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